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소비 형태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남성들에게 그 캐주얼용 백팩, 그러니까 사무직이면서 신발은 운동화, 정장 차림, 그리고 백팩은 되게 좀 사무직이 할 만한 법한 그런 이제 백팩들이 되게 유행을 했죠. 뭐 투미든 아니면 샘소나이트든 아니면 각종 브랜드의 백팩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니 백팩이 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백팩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백팩을 쓸 일이 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사무실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집에 거실을 뭐 사무실처럼 이렇게 노트북 갖춰놓고 키보드에 의자 좀 더 신경 쓰고 완전 사무실 같은 분위기를 갖춰놓고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백팩이 많이 필요할까? 새로운 백팩을 새 백팩을 좀 더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뭐 정장 차림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정장이 덜 사용되니 새로운 정장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출근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재택을 하면 그냥 모자 눌러 쓰고 그냥 생얼로 일을 해도 무방한 상태다 보니 화장품을 더 사게 될까? 옷을 더 사게 될까? 애들도 등교를 하고 뭐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뭐 트레이닝복도 사고 점퍼도 사고 각종 애들 옷들을 더 많이 구비를 해 놓는데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복을 주로 착용하고 다니는데 의류를 더 많이 사게 될까? 신발을, 가방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그런 이제 우리 환경들 때문에 다소 외부 활동보다 집에서 머물면서 하는 활동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 그에 따른 소비 형태 변화도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되게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물가들도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중고 거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해졌죠. 중고 시장의 픽셀이라고 불리는 당근마켓, 번개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 이제 새 플랫폼이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계속 커지고 있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협업해서 더 키워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도 중고품에 대한 관심, 리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도만 해도 중고 거래 시장이 4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년도에 20조가 됐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0한 4, 5조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당근마켓은 21년 기준에 1조가 넘고 번개장터는 1조 3천억 그리고 중고나라는 5조 원 정도의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개 회사가 대략 한 7조 5천억 7조에서 7조 한 5천억 전후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24조라고 치면 한 30% 정도 되는 건가요? 뭐 30% 되나요? 한 25% 되나요? 대략 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고 시장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중심에 MZ세대, 18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 MZ세대들도 중고 시장에 대한 이제 주요 이용객으로 이제 등극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MZ세대들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쪽에 가입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데요. 84%. 그리고 전체 거래액 중에서는 MZ세대가 51%를 차지하고 있고 거래 건수로도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MZ세대의 거래액이나 거래 건수는 거래액은 21년 이제 예전 대비해서 한 7, 80% 늘어나고 있고 거래 건수도 한 40% 이상 늘어나고 있대요. 왜 그런가 고 봤더니 뭐 여기 뭐 아이폰, 닌텐도 스위치, 에어팟, 갤럭시 이런 같은 이제 IT 전자기기들을 재구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뭐 자전거나 뭐 나이키나 노트북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디지털 쪽 그리고 패션 쪽, 취미 쪽 이런 쪽에 대한 품목들에 대해서 MZ 세대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중고에 대한 거래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당장 저만 해도 제가 뭐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그 당근 마켓이나 번개 장터를 이용해서 구매했던 게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중고 거래가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중고 거래는 철저하게 자기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사면서도 똑같이 또 다른 품목을 파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아마 더 확대가 될 거다.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셀러와 구매자가, 소비자가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거의 거기에 뭐 소비를 는 사람들이 뭐 셀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좀 덜하고요. 왜? 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당근마켓이나 아니면은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개인도 언제든지 참여해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이커머스 플랫폼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점점 24조, 25조가 아니라 50조, 100조 계속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중고 거래할 수 있는 품목들은 점점 더 확산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장기 불황, 저성장, 불경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중고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고, 식품이 아닌 비식품 분야는 중고 거래가 모르긴 몰라도 더 급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가격은 중저가의 저품질의 품목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판단하는, 이제 소비하는 이제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저한테도 당장 그러니까요. 제가 노트북을 산다 그러면 저는 거의 90% 이상 중고,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이용해 가지고 노트북을 살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게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뭐 사무용 아니면 개인적인 취미용 정도로 그칠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게임을 좀 취미로 하고 있고 그 노트북의 사양이 엄청 고사양이어야 되고 되게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중고로 중저가로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번개장터를 더 이용하려는 거죠. 또한 다른 형태로는 제가 2020년 뭐 한국의 화폐, 기념주와 이런 것들을 좀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플랫폼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유통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곳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이제 뭐 사고 팔고 또 재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번개장터나 당근마켓을 좀 더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 아무래도 뭐 밸류 포 마니라 그래가지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좋은 품목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중고 거래를 더 하게 되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각종 뭐 외출을 많이 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출퇴근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런 사회 모습이었을 때 자주 구매되던 품목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리고 경제 불황에 닥치면서 생긴 우리의 소비 생활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하고 벌어들이는 수입 범위 안에서 잘 쓰고 또 아끼고, 또 그러면서 또 소비에 대한 만족, 쇼핑에 대한 만족은 또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선택지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패션 잡화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뭐 구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뭐 결국에는 그만큼이 또 절약이 되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뭐 다른 품목으로 이제 대체해서 이제 다른 품목으로 소비가 이제 전이가 되는데, 그게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더 이제 건강 염려증, 우려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건강식품에 대한 구매나 아니면 운동하는 그런 용품들이나 뭐 다른 걸로도 바뀌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경기 이후에 참고할 만한 소비 패턴이다,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거래에 대해서 적극 추천드리는 거죠. 이왕이면 직접 거래하고 뭐 계좌 이체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직접 돈을 건네주는 게 좋겠고, 물건도 직접 대면해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하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뭐 과거에 저기 중고나라 같은 데서는 그 중고거래에 대한 사기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대면 거래 혹은 뭐 뭡니까 뭐 번개페이나 아니면 뭐 당근페이 이런 것처럼 뭐 그 결제 수단에 대한, 결제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나. 뭐 당근 택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하면 그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사건 사고와도 좀, 그런 사건 사고의 위협에서 또 피하면서도 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직구 같은 것들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 뭐 번역 같은 거 잘하고 하셔가지고 직구 구매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절약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어떻겠나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예. 뭐 세간에 이렇게 뭡니까? 그 묶여 있는 품목들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뭐 비정기적으로 뭐 경매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만 쳐다보고 따라다니면서 그걸로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고 뭐 용돈벌이 정도 그냥 취미활동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포트라이트 같은 데서 뭐 미술품 같은 것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뭐 자기한테 이렇게 맞겠다 싶은 그런 미술품들 이렇게 소장하고 뭐 벽에 걸어놓고 이런 것들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지켜보면 우리 삶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